네, 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PB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첫 번째 특징주로는 PB님께서 지속해서 강조해 주셨던 증권, 금융 지주 관련해서 한국 금융 지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시장에서는 장중 25만 7천 원에 신고가 경신까지 나왔고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 급등세 이어가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또 한국투자증권까지 호실적 내놨고 업계 최초로 2조 원대 클럽에 입성하겠다고 하는데 더 안전하게 좀 보유해도 괜찮을까요? 네, 사실은 이제 향후의 주가 방향성에 대해서는 단기간에 예측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수준에 들어왔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장기 성장성을 봤을 때 잠정 실적 공시에서 보여준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인 시각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9일에 목표가로 25만 원에 도달하였는데요. 그래서 오늘 특징주로 소개드리고자 가져왔습니다. 오늘 이렇게까지 급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물론 그간 흐름 자체가 워낙 좋았지만 오늘 10% 이상 급등하는 흐름을 보여줬던 이유는 당연히 잠정실적 공시에 있습니다. 2025년 연결 기준으로 잠정 실적을 공시하였는데요. 매출이 거의 한 20조 5천억 원 가량 나왔고요. 영업이익이 사실 굉장히 놀랍게 나왔는데 영업이익이 2조 3천억 이상이 나왔습니다. 전년 대비로 한 95.5% 정도가 급증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당기 순이익 또한 2조가 넘어서는 수준으로 전년 대비해서 93% 이상이 증가하였습니다. 확실한 이익 증가세를 보여주는데 이렇게까지 영업이익이 증가를 하는 게 금융주나 증권주에서는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사실 저 또한 굉장히 놀랐던 실적이었습니다. 이러한 실적 반등의 배경으로 봤을 때는 이제 주요 계열사의 손익 개선이 있겠고요. 이제 한국금융지주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비은행 계열사인데요. 비은행 계열사의 이익 증가 기여 확대가 이 실적의 호실적의 가장 중요한 주인공이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계열사들의 이익이 동시에 개선되면서 지주 차원에서 이익 체력이 굉장히 강화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순이익 중심으로 이익 레버리지에 굉장히 한국금융지주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신호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매출 규모랑 이자이익이랑 수수료익, 그리고 비은행 계열의 수익성 개선이, 이건 그냥 구조적으로 성장을 하고 있는 모습세를 보여주고 있어서요. 앞으로도 저는 긍정적인 시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또한 금융지주나 증권주에서 가장 크게 보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ROE라고 이제 자기자본 이익률인데요. ROE 회복에도 이번 실적을 봤을 때 굉장히 호실적을 보여주면서 ROE 자체가 개선되는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한국 금융지주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간을 유지할 것 같습니다. ROE 개선과 더불어서 구조적인 성장 단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첫 번째 특징주로는 한국 금융지주를 점검 도와드렸고요.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본다면 현대 GF홀딩스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포괄적 주식 교환,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기대감에 따라서 장중에는 14,700원까지 올라가기도 했는데 단기 이슈로 봐야 되는 건지 꽤나 큰 이 음봉을 달고 현재 구간에는 4%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이 이슈 안에서 어떤 종목이 가장 수혜를 받아갈 수 있는 걸까요? 네, 이번에 말씀 주신 것처럼 지배구조 개편이 주가 모멘텀의 가장 핵심이라고 보여지는데요. 이게 단기적인 이슈라기보다는 구조적인 이슈로 저는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주가 수준을 봤을 때는 단기 과열로 파악을 하였기 때문에 매수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현대 GF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현대백화점 그룹의 지주회사다 정도로 파악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현대 홈쇼핑이나 대부분 많이 들어보셨을 현대리바트, 현대그린푸드 이런 유통식품 가구 계열사들을 지배하는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합니다. 이번에 이 현대 GF홀딩스가 주목을 받았던 이유는 중복 성장이 있습니다. 중복 성장을 정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인데요. 사실 우리나라 지배구조 자체의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가 모노발식 성장이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서 많이 돌고 있어서 이게 지배구조적으로 사실 한국 이 MSCI 선진국 지수에도 못 들어간다라는 말들이 있는데요. 이번에 이례적으로 중복 성장을 정리하고 지주회사 체제를 완성하는 점에서 크게 시장이 주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좀 상세하게 내용을 살펴보게 된다면 현대홈쇼핑과 포괄적 주식 교환을 통해서 현대홈쇼핑을 100% 자회사로 편입하고 비상장 전환을 할 계획이다 정도로 파악하고 있는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를 보게 되면은 기존에는 지주회사랑 중간 지주사가 동시에 성장되어 있으면 이른바 이제 더블 디스카운트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번 구조 개편으로 지배구조가 단순화되고 자회사 가치가 이제 지주사 가치로까지 직접적으로 연계되는 구조가 만들어져서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현재 평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주주환원 강화인데요. 2025년부터 중간 배당을 도입하고 자회사 배당 또한 확대할 뿐만 아니라 자사주 매입 소각까지 병행하면서 총 주주 수익률 중심의 정책을 현재 강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가장 기업의 본질이라고 볼 수 있는 실적도 우리가 봐야 되는데요. 실적도 나쁘지 않습니다. 2026년 연결 기준 매출액이 한 8.5조 원, 영업이익은 3천억 정도로 한 23% 정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주가가 굉장히 급등하는 모습들을 보여주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PBR로 보는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매력적인 수준으로 보지만 일단 단기적으로 급격하게 과열되는 이러한 주가의 모습은 우리가 항상 경계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중복 상장을 정리하고 지주회사 체계로 돌입을 하게 되는 현대 GF홀딩스에 대해서 실적도 괜찮지만 다만 오늘 워낙에 단기 급등이 나온 만큼 따라가는 건 다소 금물이겠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PB님의 공략주를 공개해 본다면 PB님께서는 LS 일렉트릭을 골라주셨습니다. 반도체가 거론될 때마다 항상 함께 움직이는 신재생이라든지 전력기기 설비 쪽 볼 수 있겠는데 오늘 심지어 신고가 경신 나왔는데 강심장이에요. 괜찮을까요? 네, 사실 저는 전력 쪽 관련해서 한 1년 넘게 개인적으로도 이제 제 고객분들한테 많이 추천을 드리고 있는데요. 사실 전력과 관련된 테마 같은 경우에는 하반기까지는 아마 꾹 쭉 살아있을, 어쩌면 더 강해질 수 있는 테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항상 이 전력기기 쪽을 봤을 때 제가 항상 중요시 말씀드리는 거는 미국 회사인 GEV를 항상 봐야 된다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우선 제 GEV의 주가 흐름도 상당히 지금 괜찮을 뿐만 아니라 어제 기준으로 버티볼딩스나 이런 전력 회사들 또한 굉장히 긍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가장 제가 이 초반에 방송을 시작할 때쯤에 현대일렉트릭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LS 일렉트릭으로 갖고 온 거는 이제 조금씩 수급의 변화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 현대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S 일렉트릭은 이제 데이터 센터 내부 전력 네트워크를 장악하는 쪽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전에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초대형 변압기가 주력이라면 LS 일렉트릭은 이제 송배전 같은 내부 전력 네트워크 패키지로 이제 제공이 가능한 회사다라는 점이 특징입니다. 영업이익 레버리지 자체는 이제 초대형 변압기가 훨씬 더 크지만 최근 시장에서는 이제 변압기를 넘어서서 실제로 데이터 센터가 지어지고 있는 국면이기 때문에 이제 송배전 쪽으로도 우리가 눈길을 돌려야 된다 이런 말들이 현재 시장에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사이클을 조금씩 옮겨가는 모습을 보여줘서 현대일렉트릭을 뭐 전량 다 매도하고 LS 일렉트로 넘어가자 이런 것보다도 이제 동시에 보유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제 방송에서 나온 모습들을 봤을 때 이제 오픈 AI랑 SK그룹이랑 삼성이 협력을 해서 3월 달부터 이제 데이터 센터 착공에 들어간다 이런 말을 해주었는데 이렇게 데이터 센터가 실제로 지어지게 될 때 분명히 이제 LS 일렉트릭과 같은 데이터 센터 안에서 이제 좀 실제로 부품을 납입을 하는 쪽이 주목을 받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굉장히 중요한데 2026년 실적을 봤을 때 매출 자체가 한 6조 조금 넘을 것 같고요.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7천억 가량으로 영업이익이 한 전년 대비 60% 이상 급증할 거다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이러한 성장 배경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수주 정도가 여전히 계속해서 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AI 데이터 센터에서 전력 구조가 변화를 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지금 데이터 센터 자체는 이제 교류형 방식이었는데 이제 직류 기반으로 이제 전환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전환 시스템에서 LS 일렉트릭이 한 번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속해서 긍정적으로 언급해 주셨던 HD 현대 일렉트릭과 더불어서 LS 일렉트릭도 함께 보자 언급해 주셨는데요. 신고가 부근에서의 가격 전략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현재 매수가는 64만 원, 손절가는 57만 원, 목표가는 80만 원으로 보고 있는데요. 리스크 요인으로는 물가와 고용에 따른 금리 변화인데, 이제 혹시나 물가나 금리 변화가 금리 쪽에 안 좋게, 그러니까 금리 인상 쪽으로 나오게 된다면, 빅테크들이 캐펙스들을 조금은 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는 리스크로는 충분히 인식을 하고, 매수가는 64만 원, 손절가는 57만 원, 목표가는 80만 원으로 제한드립니다.
목표가 80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지만 물가라든지 금리에 따라 어느 정도 변동성은 나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으로 PB님께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한 전략을 여쭤본다면 오늘 코스피가 또 5,400선까지 뚫어내면서 최고가 경신까지 나왔습니다. 심지어 옵션 만기일에도 불구하고 이런 대단한 힘을 나타내주고 있는데 오늘 코스닥은 힘이 조금 약하거든요. 다만 코스닥 3,000선까지 간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코스피가 잘 가는 걸까요? 네, 사실 코스닥 자체가 뭐 항상 이번엔 진짜 코스닥이 간다라고 했던 게 3,500, 4,000, 4,500, 5,000 이렇게 좀 숫자들이 나올 때부터 이런 심리적인 숫자들이 넘어갈 때마다 코스닥을 주목받는다라는 얘기들이 나왔는데요. 사실 저는 코스닥에 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가 봐야 될 거는 결국에는 이렇게 금리가 좋고 금리가 투자 환경에 우호적이고 이제 투자 심리 자체가 개인 투자자분들도 많이 들어오시고 시장 상황이 굉장히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결국에 근본적으로 봐야 되는 건 펀더멘탈이라고 생각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기업들이 펀더멘털이 굉장히 튼튼한 기업들 자체가 사실 코스피 시장 대비해서 많지는 않기 때문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코스닥보다는 코스피를 먼저 선호하는 경향이 현재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점검을 도와주셨고요. 지금까지 박용진 KB증권 명동스타 PB센터 PB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